취나물 무침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쓰지? 하고 당황해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나물 쓴맛의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쓴 건지, 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이야기는 1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온라인 요리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취나물 무침이 쓴맛이 나네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바로 그 문제. 이 간단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에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거죠. 이걸 보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흔한 요리 난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 온라인 포럼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커뮤니티가 쌓아 올린 집단 지성, 이걸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댓글 하나하나를 미스터리를 푸는 단서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을까요? 바로 데쳐라 였어요. 끓는 물에 취나물을 먼저 한번 데치는 거죠. 이게 사실 쓴맛을 내는 성분을 열로 없애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추천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에 담가두라는 거였어요. 데치기 전이든 후든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라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쓴맛 성분이 물에 스르르 녹아나오게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데치고 찬물에 헹군 다음에 물기를 그냥 꽉 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의 쓴맛이 다 녹아 나와 있잖아요. 그 물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나중에 양념 맛도 잘 배고 쓴맛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의 활용점정, 양념의 마지막 단계가 맛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그 고소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취나물 특유의 쌉쌀한 맛하고 어우러지면서 풍미를 그냥 확 끌어올려준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팁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재료 그 자체, 취나물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이제 우리의 전문가 증인, 취나물을 한번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취나물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취나물은 사실 어떤 한 가지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과들에서 자라는 다양한 야생 잎채소를 전부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독특한 향 때문에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산나물이죠. 그 향과 맛은 정말 다른 채소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취나물이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 먹을 수 있는 종류만 해도 무려 6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식물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취나물은 그중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60가지가 넘는다니 진짜 대단하죠?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오늘은 취나물계의 양대 산맥 두 스타에 집중해 볼게요. 바로 참치와 곰취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게 우리가 오늘 풀려는 쓴맛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두 종류가 꽃을 피우면 이렇게나 다릅니다. 왼쪽이 참치인데 꼭 들국화처럼 생긴 하얀 꽃이 피고요. 오른쪽 곰취는 아주 선명한 노란색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잎사귀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꽃부터가 완전 다른 식물인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잎 모양도 다르고 심지어 학명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천 섭취법이에요. 곰취는 쓴맛이 덜하고 잎이 부드러워서 쌈채소처럼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이 식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쓴맛 문제와 연결해 볼 시간이에요. 도대체 취나물은 왜 쓴맛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그리고 우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취나물은 원래 산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이라는 점을요. 어쩌면 좀 척박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적응해온 거죠. 네, 바로 그 야생성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깊고 향긋한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낸 원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조절하려고 애쓰는 그 쓴맛의 원인이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쓴맛은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수단인 셈이에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언들 있잖아요. 물에 담그고 데치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식물의 이런 자연적인 특성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완벽한 요리 과학이었던 거죠. 야생의 쓴맛은 싹 빼내고 향긋함과 감칠맛만 남기는 정말 지혜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이 지혜들을 모아서 이제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취나물 무침 비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공유됐던 그 클래식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했어요. 뭐 복잡한 거 전혀 필요 없고요. 딱 취나물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2번, 소금물에 데치는 것과 3번, 물기를 꽉 짜주는 것. 이 2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정말 실패 없이 쓰지 않고 맛있는 취나물 무침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순서. 이것도 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꿀팁이니까 잊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취나물이 왜 한국 요리에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냥 흔한 나물이 아니라 약간의 정성과 이해가 필요한 아주 귀한 식재료였던 거죠. 실제로 재배 매뉴얼 같은 곳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특한 맛과 향으로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린다고요. 정말 그럴만하죠? 그 어떤 나물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향긋한 풍미, 그게 바로 취나물이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쓴 취나물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제 완벽한 취나물 요리의 비밀을 알게 되셨는데 오늘 배운 비법으로 가장 먼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올 그 향긋한 결과물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